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6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게 두 번입니다. 한 번은 고려시대의 무신난, 그리고 1961년의 5.16 혁명입니다. 군사혁명이라고 그러죠. 이 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문민 지배의 역사였습니다. 특히 고려 때 과거시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거시험에 합격한 문신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전쟁이 나면은 전쟁을 지휘한 것도 민간인이었습니다. 선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항상 눌려 지냈습니다. 글 아는 사람들한테 눌려 지냈습니다. 조선조에서는 신분이 산농공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자는 쉽게 말하면 과거시험 합격자입니다. 산농공상에서 군인은 열외입니다. 그런데 왜 두 번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간 엘리트들이 군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울분이었습니다. 무신난이 일어났을 때는 문신들이 나이 많은 장군을 불러가지고 격투기를 시켜가지고 지니까 아버지 버리되는 장군 뺨을 때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컥 해가지고 일어나서 문신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한 90년 동안 무신 통치를 하죠. 1961년에 쿠데타가 일어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1960년 4.19 이후에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 정치인들 세상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군인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군인들은 아주 용맹한 군인들이었습니다. 6.25 때 싸워서 손에 피를 묻힌 군인들이었습니다. 더구나 등 뒤에서 학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좌익 선동을 해대고 좌익들이 촛불 시위도 횃불 시위를 했군요. 횃불 시위를 하니까 불안하기도 한데다가 민간인들로부터 의심여김을 당하니까 꼭 참고 있다가 5.16을 일으켰습니다. 5.16을 일으킨 군대는 한 5천 명밖에 되지 않는데 60만 명이 진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군심이 돌아버린 겁니다. 군심이. 요사이 문재인 정권 등장하고 나서 군인들이 완전히 동네북이 됐습니다. 군인들이 이때 어떻게 보면 천민직업이 됐어요. 천민계급 비슷하게 됐습니다. 민노총이 특권계급이라면 또 세월호 가족들이 특권적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이 군인들, 그중에서도 장군들이 동네북이 되고 천민계급이 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당하고 있습니다. 좌파 권력으로부터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검찰로부터 군인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 민간 검찰, 국방장관 지냈던 사람, 현역 대장, 전 기무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든지 기소되든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전 기무사령관 이재수 중장입니다. 이 중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중요한 혐의가 세월호 가족을 사찰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근데 사찰은 우리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사찰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언론이 만든 용어죠. 사찰이면 무조건 나쁘다. 사찰은 뒷조사를 해가지고 약점을 잡는 것인데, 여기 기소장에 구속영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구속 직전에 갔는데 그나마 상식 있는 판사를 만나서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기각됐는데 이때 변호를 한 분이 석동현, 김모둠 두 변호인인데, 제가 아는 분은 석동현 전 검사장입니다. 한반도의 통일과 인권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변 공동대표로서 이 인권 문제, 그리고 자유진영의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변론을 아주 잘 했습니다. 이 변론 자료를 얻어서 읽어보니까 이건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읽어보면 요사이 군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수사 또는 조사 이것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무슨 사단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인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동시에 군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군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겁나지 않습니까? 군인들을 모욕 주면은 물론 군인들은 그 직업의 특수상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겠죠. 그래 참는데도 임계점이 있지 않을까요? 더구나 북한 노동당 정권,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싸워가지고 유사시에는 죽으러 나가야 될 군인들을 이렇게 무리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모욕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울분을 담아서 쓴 글이 바로 이 변론문입니다. 석동연 변호사 전 검사장의 변론문인데 좀 읽으면서 제 소감을 좀 곁들이려고 합니다. 변론자료 법무법인 대호 담당 변호사 석동연 김모 등 이렇게 시작됩니다. 육사 졸업 후 평생을 군에서 복무하면서 전 정부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냈고 2년 전 명예롭게 전역했던 예비역 중장인 피의자가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은 개인적으로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직위를 이용한 부정부패 행위는 더더욱 아닙니다. 4년 전 기무사령관으로 재직 중일 당시 우연하게도 세월호 사고라는 대형 재난사고가 터졌고 그 이후 몇 달간 사령관 직책에서 요구되는 기무사의 통상적 직무를 수행하였던 일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 검찰이 적용한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서 기무사령관인 피의자가 당시 참모장 등 중간 간부들과 함께 공모하여 일선 기무부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 즉 세월호 사고 직후 유가족 등을 상대로 사찰을 하게 하고 재향군인회에 세월호 관련 좌파 및 진보단체들의 집회 시위 첩보를 수집 제공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군 검찰이 대통령의 특별수사단 구성 지시 등 정치적 수류에 영합하여 비록 부분적으로 사소한 임무 범위 일탈은 있을지 모르나 기본적으로 기무사의 통상적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이었던 일을 무리한 법 해석으로 범죄시하고 현역 장군들인 피의자의 하급자들을 먼저 구속 기소해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일반 검찰청에서 전 기무사령관이었던 피의자에게 당신 부하들이 이미 그 일로 다 구속되었는데 상급자인 당신은 군에서 예편했다고 살겠다는 말인가 하고 몰아치는 식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변호인의 시각으로는 억지 논리이고 꿰어 맞추기식 법 집행의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세월호 사고는 그 본질은 분명 민간 여객선이 부실한 선박 상태와 부주의한 항해로 침몰한 대형 재난사고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적 재난사고가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몇 달간은 그야말로 국가의 모든 공적 기능과 모든 재난구조 시스템이 이 사고에 최우선적으로 모두 풀로 가동된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세월호 사고 직후 군 역시 해군을 비롯하여 공군 해병대까지 육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이 대량의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몇 달간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민간인 사고에 군이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내부 기준 내지 매뉴얼을 본 변호인이 알 수는 없지만 사고의 규모나 특성 등에 비추어 대통령 지시나 관계기관의 종합 판단으로 당시 군 투입 결정이 내려졌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 15쪽에 보면은 군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는 한 온 오프라인은 불문을 불문하고 민간 영역에 결코 개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것이 검찰의 시각이라면은 세월호 같은 대형 사고는 물론이고 풍수해 등 천재지변이 날 때 흔히 주변 부대 군인들이 투입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비상계엄령이 아니라도 구조 업무에는 군이 투입될 수 있는데 검찰은 군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지금 펴고 있다. 이런 반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 단체의 장에게
인력, 장비, 자재 등 필요한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군부대가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된 것은 불법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방재난관리훈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생존자 구조 또는 사체 인양 작업을 위해 군병력과 장비 등이 투입된 것 역시 그런 맥락일 것이며 유례 없이 해군 참모총장이 현장 지휘를 맡을 정도로 군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무사가 따라가서 군 임무 수행과 관련된 문제 유무, 군의 대민 지원과 관련된 여론과 동향 파악 등 기무사 소관 임무 활동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괜히 따라간 게 아니고 해군 참모총장이 지휘할 정도의 군병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기무사가 자연히 군과 관련된 정보 수집을 위해서 기무사가 현장에 가서 정보 수집 업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사찰이냐는 겁니다. 이게 왜 사찰입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군대가 따라가면 자연히 기무사가 따라가야죠. 기무사가. 그렇게 해야 정보 수집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작전입니다.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수집 아닙니까? 검찰 수사나 향후 법원 재판에서 군병력 투입 시 기무사가 따라간다는 이런 구조가 사실인지를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무사 예하의 기무사 부대로서는 투입된 군병력이 본연의 대민 지원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다른 특이 동향이 있는지를 관찰, 감시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자 활동 사항이지만은 세월호 사고는 그 특성상 유족들의 불평, 불만 또는 요구 사항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 법정에 계신 분들 중 4년 전 세월호 사고 당시 팽목항에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자신의 가족 사체라도 인양되기를 기다리던 유족들의 탄식과 고통, 수많은 요구사항으로 진도체육관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런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기무부대 직원들의 내부 보고에는 현장 주변 상황의 평가와 판단, 대처 방향, 정책 제안도 담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제반 사항은 기무부대의 역할이고 임무였습니다. 어디까지가 임무 범위이고 어디부터가 임무 위배인지, 왜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그런 보고를 왜 하였는지 따지는 것은 준전시나 다름없던 당시 상황에서는 넌센스입니다. 제발 검찰이나 법원에서 법률가의 좁은 시야로 속단을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게 참 뼈아픈 지적입니다. 현장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조용해졌지만 그 당시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기자들이 수백 명이 몰려 나오고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왜 빨리 시신수습을 하지 않느냐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무부대가 정보 수집한 게 그것도 누굴 잡아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보 수집한 게 이게 무슨 범죄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법원에서 앉아가지고 실내에 앉아가지고 법률 문서 가지고만 판단하지 말라 하는 충고입니다. 피의자나 군검찰에서 이미 구속 기소한 기무사 간부들의 주된 혐의는 광주 지역과 안산 지역 기무부대 대원들로 하여금 민간인인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사찰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인 바, 그러려면 먼저 그들이 한 일이 의무 범위 밖의 일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군이 민간 영역에 개입한 것 자체를 문제시한다면 세월호 승무원, 탑승자와 그 유족들의 사고 직후부터 사체 수색과 인양을 대기하느라 머물렀던 진도체육관과 안산의 분향소에 기무부대 대원들이 나간 순간 범죄가 된다는 논리와 다름없습니다. 군이 만약 세월호 사고 당시 사체 수색 및 인양 등을 위해 사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더라면 기무사 대원들이 따라 현장에 나갈 이유도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그들의 민원을 듣고 살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군과 구분되는 의미의 단순 민간인이 아니라 군의 대민 지원 대상자, 즉 군의 구조활동과 관계된 특수한 성격의 민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간인들 상대로 당연히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뭐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정보 수집 자체를 범죄로 보고 있다. 대통령이 특별 수사를 지시를 하니까 이렇게 무리한, 그것도 삼성 장군 출신을 이렇게 무리하게
구속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울분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이 유가족 동의 없이는 작전부대의 철수도 없다고 천명한 시점에서 6개월 이상 본연의 임무에 공백이 발생하여 군 사기에도 영향이 생기는 시점에서 군의 철수를 건의하는 기무사가 대민 지원 대상자인 유가족 대책위의 공개된 SNS 내지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사찰입니까? 유가족 대책위의 여론을 탐문해가지고 정리해서 보고하는 게 이게 왜 사찰입니까? 이게 왜 범죄입니까? 개인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잡아넣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세월호 구조작업을 뭐 방해하기 위한 것도 아닌데 이게 범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주장입니다. 이 사찰의 개념 정의는 대한민국 법령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지적이군요. 판례로 유추해보면 법원은 미행, 망원활동, 탐문 채집 등의 비상한 방법으로 비밀리에 뒷조사를 하는 행위를 사찰로 보는 듯합니다. 해킹에 의한 이메일 열람이나 불법 도감청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족들에 대하여 그런 수단 중 단 한 가지도 쓴 적이 없습니다. 사찰은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보 수집한 게 정보기관이 정보 수집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인데. 군 검찰의 보도자료에는 기무사가 세월호로 민간인 상대 불법 도감청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기무사가 유일하게 도감청을 했다면 세월호 선사의 주인인 유병언의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그런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 일 또한 당시 수사본부가 있던 인천지검의 협조 요청에 따른 것이라 합니다. 그것은 언론 보도로도 확인되며 당시 유병언의 소재 추적에 모든 국가기관이 동원된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것도 범죄냐 이거죠. 유병언을 찾기 위한 감청까지 민간인 사찰죄로 문제 삼고 그래서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라 한다면은 이는 피의자나 참모장, 기무부 등들이 당시 기무사령부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 죄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유병언이 어디 있느냐고 온 나라가 떠들썩 했을 때 국가기관이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병언의 전화를 유병과 관련된 감청한, 이거 뭐 합법적으로 감청했겠죠? 감청한 것이 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영장 범죄 사실인 재향군인회에 좌파 시위 정보를 주도록 지시하였다는 부분 역시 사령관이었던 피의자가 그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을 리 없습니다. 그리고 기무사에는 정군에서 유일하게 예비역들을 지원하는 과가 있습니다. 예비역 지원과에서 재향군인회에 전달하였다는 정보 역시 무슨 기밀 정보가 아니라 경찰청 사이트 오늘의 집회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시위 정보로서 언론에서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이게 죄냐, 구속될 죄냐 이런 이야기죠. 더구나 이미 검찰이 모든 증거와 자료를 완벽하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는 전 기무사령관, 전 육군중장을 구속하는 것은 법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몇 달 전 대통령 특별 지시로 특별수사반이 만들어지고 2014년도 세월호 사찰이 수사 대상이 된 후부터 4년 전 그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고 싶어도 혹시나 증거인멸 오해를 받기 싫어서 몇 달간 기무사령관 재직 시 부하들과의 전화통화조차 삼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기무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삼성 장군을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보기에 그런 구실을 갖다 붙이는지 평균적 상식을 가졌다고 자처하는 본 변호인은 정말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구속을 하겠다면 최소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의 이유를 구차하게 붙이지 말고 그냥 영장을 발부하여 주실 것을 판사님께 호소합니다. 명예를 소중하게 해달라는 거죠. 다행히 영장이 기각되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참 가슴에 사무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기무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삼성 장군을 도대체 검찰이 어떤 시각으로 보기에 이런 말도 아닌 이유를 갖다 붙여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자고 하느냐.
본 표현은 정말 뭐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군인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군인은 전쟁에 나설 때 죽으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죽으러 가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장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